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 부산 경남 지역의 표심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택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30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부산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2천여 명이 감소해 10,000명대로 돌아섰습니다. 한낮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나리가 제철을 맞아 농가도 눈코 틀 새 없이 바빴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미나리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는데 대구 경북과 불경 지역의 표심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택했습니다. 지역별로 표심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구 경북과 불경 지역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72%와 75% 이상이 윤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득표에 그쳤습니다. 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서 23%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텃밭에서 30%를 득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보수 표심 공략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산 경남에서는 윤 당선인이 58%대 득표율을 보였고 울산에서는 54%를 득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초경합이었지만 TK와 PK, 보수의 안방인 영남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20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2030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김소연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건데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일자리를 지역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태권도학과는 졸업을 하면은 태권도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지방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도장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렵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일자리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서울에 가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IT 계열이나 이런 분야는 되게 많은데 좀 다양한 인문 계열이라든지 사회 이과 계열 모두 통틀어서 조금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일자리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단기간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그네들이 그냥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될 대통령.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32만 7,549명,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입니다. 이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접어든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이제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즉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째 1000명대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 서울이 23%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산이 7%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이달 중순쯤 또 하루 확진자 수 35만 명 규모로 예측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만 명대인데 2주 후쯤 이 수치가 34만에서 35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더 많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아마도 정점을 이루고 나서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4월 첫째 주 정도쯤에 중환자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고 사망자도 4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평균 사망자 수가 5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인데요. 일부 입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역도 있어 일반 병상의 협조를 요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심각합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1,577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인데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 3만 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1만 명을 넘겼습니다. 경남은 확진자 19,41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5,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3,537명, 양산 2,698명, 거제 1,562명 등입니다. 심각한 확산세에 더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부산은 9일 하루 2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90대 이상이 3명, 80대 9명, 70대 3명, 60대 4명, 50대 2명, 40대 1명 등인데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4일과 9일 사이 모두 17명이 숨졌는데 80대 9명과 70대 5명, 60대 2명, 50대 1명 등입니다.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는 부산 76명, 경남 34명입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미나리인데요. 이 미나리가 제철을 맞아 농가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미나리 수확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가득 봄 기운이 한껏 뿜어져 나옵니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농민들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란 미나리를 자르고 이물질을 걸러내 깨끗한 지하수에 헹굽니다. 재배부터 수확까지 정성은 듬뿍. 이 물을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천주산 미나리는 보시는 것처럼 맨 땅에서 지하수로 키우는 밤미나리입니다.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안반수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됩니다. 덕분에 풍부한 미네랄과 아삭한 식감, 부드럽고 진한 향기가 일품입니다. 이 천주산 미나리는 창원시에서 유일한 생으로 먹는 미나리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지하 안반수에서 생산한 생으로 먹는 미나리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세는 킬로그램당 10,000원 선. 일반 미나리보다 서너 배는 비싸지만 제철인 지금만 맛볼 수 있어 더 귀합니다. 특히 갓 수확한 미나리와 고소한 삼겹살의 어우러짐은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삼겹살하고 미나리를 구워 먹으면 진짜 일품을 맛있답니까? 그런데 고기가 노랑노랑 다 익고 난 뒤 미나리는 살짝 구부러가고 드셔야 맛있고 너무 오래 익으면 굴이 죽어갖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 드시면 제일 맛있습니다.
숙취를 해소해주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도 좋아 예부터 약용으로도 쓰인 미나리. 꽁꽁 얼었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아 찾아온 푸릇한 미나리가 싱그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가 아이들을 위한 복합 보육 공간인 아이행복센터를 짓습니다. 시는 예산 61억 원을 들여 마산회원구 석정동 일원에 어린이집과 놀이체험시설, 장난감 도서관 등을 갖춘 아동행복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아이행복센터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0일 대통령 당선인 부산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새 정부 국정 전망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부산시가 제시한 공약과제가 당선인 공약에 다수 반영된 만큼 국정과제 반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대통령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석동 전 부산시 의원이 부산 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부산 진구를 새로운 경제,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백병원 동부산권 이전 저지, 부산진 개발공사 설립, 전통시장, 야시장 개조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대와 7대 부산시 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진갑 중앙위원회 지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통합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통합지원단은 본청 직원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확진자 약 처방과 재택치료 방법 등 격리생활 안내를 담당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통합지원단 운영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중기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경제 제재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으로 문제를 겪으면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4개 피해 접수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원하는 센터에 연락해 지원 요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청년 참여형 등 총 50억 원 규모로 시민이 직접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수산가공 소기업들의 간편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가공 소기업 14곳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지원업체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이들 업체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수산가공식품 품질 향상과 신기술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거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유기농 산업복합단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유기농 산업복합단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과 체험, 소비 유통 공간을 조성해 소비 확대 효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4년간 국비 등 18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거창군은 올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 등을 거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